안녕하세요. 동부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중에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들렸습니다. 베네치아를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위치한 아드리아 해인데요. 이곳은 바람도 적고 태풍도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네치아로 가기 위한 선착장 부근에 기념품 상가들이 있네요. 작은 배를 타고 베네치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 라구나가 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구나 호텔 이게 이름이 많은데 저 밑에 지층이 전부 다 안반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사람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5세기경에 게르만족들은 북이탈리아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 침입을 피해서 아드리아 해안가 석호 위에 집을 지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자를 뽑았고 공화국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역사적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15세기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베네치아는 진흙바닥에 오리나무 기둥을 꽂고 그 위에 흙을 부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아래에서 흙들이 빨려 나오는 일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배의 운항 때문이라 생각해서 요즘은 배를 아주 천천히 운항한답니다. 베네치아가 이렇게 침하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걸어서 베네치아를 관광하는 일이 언제까지일까요? 물 위의 도시인 베네치아가 아주 오랜 기간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베네치아에 도착했고요. 이제 배에서 내려 베네치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총 118개의 섬과 117개의 운하로 또 400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베네치아에는 도로가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런 도시입니다. 참 신기하고 그리고 멋있고 좀 낭만적으로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물이 흐르고요. 그 위로는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관광객분들도 많고 기념품을 푸는 상가도 있습니다. 공화국 시절에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았던 두칼레 궁과 감옥 사이에는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감옥으로 가기 전 죄수들은 여기에서 베네치아 풍경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답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때 죄수들이 탄식을 하였다며 시인 바이런은 이 다리를 탄식의 다리라고 불렀다네요. 산마르코 성당이 있고 행정 중심지인 산마르코 광장을 향해서 갑니다. 16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베네치아는 2022년 기준 1년 관광객이 약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성당이 있는 산마르코 광장은 나폴레옹이 베네치아를 점령한 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극찬을 했고, 주변에는 성당과 종탑, 궁전, 공연장, 카페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럽의 응접실이라는 별명이 있는 산마르코 광장은 산마르코 성당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당의 종소리입니다.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산마르코 성당은 이 도시의 수호신인 성마가 이탈리아로 산마르코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서 완성된 성당입니다.
일요일이었고요. 내부는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에 카페 프로리안이 있는데요. 1920년에 개업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랍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음악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격은 비싸다고 합니다. 명품들이 있는 상가를 지나갑니다. 베네치아에는 차가 없습니다. 이곳의 교통수단은 수상버스인 바포레토와 곤돌라가 있는데요. 5인승인 곤돌라를 탑승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운하 사이를 이동하는 작고 긴 곤돌라를 탔는데요. 우리나라 뱃사공처럼 곤돌라에 노를 젓는 곤돌리안이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가다 보면은 건물들이 물에 잠겨 있는 것 같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도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물에 잠겨 오랜 기간을 지켜온 건축물들, 그 건물들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갯벌 같은 척박한 땅 위에 물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오리나무를 박고 그 위에 벽돌과 흙을 쌓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베네치아의 모습을 곤돌라 위에서 바라보며 운하를 지나갑니다. 곤돌리안의 노젓는 솜씨도 참 대단합니다. 좁은 수로를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고 있습니다. 운하가 넓은 곳으로 나오니 수상버스인 바포레토가 있습니다. 사진기들 조심하십시오. 빠지니까. 이게 광폭 좀 장이 넓으니까 여기가 볼 게 많네. 네. 노를 젓고 있는 곤돌리안의 모습입니다. 원뿔 모양의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데요. 산타마리아 산역의 성당입니다. 아침에 본 성당은 성당 건물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갯벌 위에 나무를 박고 벽돌과 흙을 쌓아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니요. 참 대단한 베네치아입니다. 곤돌라에서 나와 다시 골목길을 걷다가 성당 한 곳을 들어가 봤는데요. 베네치아에는 큰 성당들이 많지만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작은 성당을 잠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네치아에는 명품 샵들도 많이 있습니다. 캄파닐레 종탑인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 시범을 보였던 곳이랍니다. 종소리가 들리는 산마르코 광장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객들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을 가운데 두고 골목 상가들이 무척 많은데요. 골목 상가들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은 운하가 보이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 운하 이를 연결하는 다리도 자주 만납니다.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와 달리 건물 밖에 자리가 있는 노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골목의 의자에 앉아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거는 관공서고 하나고 나머지 네이크로바 건물은 귀족들? 짧은 베네치아의 관광을 마치고 가이드와의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데요. 들었던 설명도 지식이 짧으니 들었던 설명도 다시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지식이 짧은 관광객입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 몸이 좀 아파서 사전에 베네치아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갔는데요. 기왕에 하는 베네치아의 관광, 좀 더 많은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지 않았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요.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관광이라 좀 아쉬움을 안고 베네치아의 관광을 마칩니다. 시작은 전쟁을 피해서 척박한 갯벌 위에 집을 짓고 생활을 시작했지만 긴 역사를 담고 유럽의 중심이 되어서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 베네치아. 동부지중해 크루즈 여행 중에 들렸던 짧은 베네치아 여행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물의 도시 베네치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